이범희 교수의 범상치 않은 희귀질환 이야기 월간 이범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제목 봤는데 일단 제목부터 낯설군요. 이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 PHTS 그 PTEN, P10 이 뭐라고 읽습니까? PTEN이라고. PTEN? 네, 그 유전자인데요. 네. 우리 몸의 이제 신호전달 체계 네. AKT에서 mTOR로 이루어지는 그 신호전달 체계의 상위에 있는 물질인데 PTEN이라고 그걸 AKT mTOR 시그널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AKT는 뭐고 mTOR는 그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우리가. 그 에피소드 초반부에 네. 분절성 증식 증후군이 있었어요.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리펠트레논이. 네네네. 그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PIK3C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애가 PTE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세포의 성장이나 분열에 관여하는 유전자이고, 예. 저 유전자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이 AKT하고 mTOR 이 신호전달 체계에 문제를 갖는 유전질환은 비슷한데 네. 질환마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PTEN 같은 경우는 몸의 일부만 증식되는, 그러니까 분절성 증식 증후군처럼 보이는 그 질환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은 이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에서 프로테우스 증후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은 몸의 일부에만 이렇게 그 조직이 증식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제 이거 말고 이 코어된 증후군, 그 다음에 BRRS,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PTE는 유전자 이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유전자가 뭔가 좀 돌연변이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 그러니까 PTEN 때문에 하마토마 혹은 튜머가 생기는 증후군. 그렇죠. 근데 증후군이 붙은 걸 보니 여기저기에 그런 네, 그렇죠. 증식이 일어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저 코우덴도 있고 BRRS도 있고 프로테우스도 있고 이런 겁니까? 네, 네, 네. 여기 자료 보면 코우덴하고 BRRS는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에 이제 다르게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코어된 병은 네. 이제 주로 이제 뭐 위나 대장 내시경 하면 거기에 이제 양성 폴립, 용종. 예, 용종이 주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메인 그 클리니컬 피처고, 여기에 일부 환자분들이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장에 이제 용종이 생기는데 악성 종양이 어디에 생길 수 있냐면 갑상선에도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방, 난소, 꼭 브라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코어된 증후군은 주로 성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용종이 있으면서 이제 이 PTEN 유전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악성 종양에 대한 서베일런스를 하는 그런 질환군을 이제 우리가 주로 불렀던 건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코어된 병이라는 거는 PTEN 유전자 이상이 있는데 이미 나타난 클리니컬 피처는 위장관의 용종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주 증상인데 이제 여러 앞으로 여기저기에 암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그 네. 상태를 코우덴 병이라고 네. 부른다고요? 네. 그럼 저분은 암 환자는 아니네요? 암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코어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패밀리얼 캔서 신드롬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가 있고, BRRS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발달 지연이 좀 더 많아요. 브레인 MRI나 이런 걸 찍어보면은 이제 그 하마토마 같은 게 조금 의심되는 그런 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BRRS는 주로 소아 때 진단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PTEN이라는 유전자가 원인 유전자라는 걸 알게 돼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몸의 일부만 이렇게 증식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이렇게 발달 지연으로 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인기에 프리말리그넌트 리전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유전자 이상인데 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양상이 다른지는 아직 모르는. 결국엔 이분들을 성인 때 보니까 용종도 생기고 종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우덴이랑 BRRS 이름 되게 어려운 이 바나얀 라일리 루발카바 요거는
거의 같은 병이라고 보면 그렇죠. 돼요. 근데 어쨌든 둘 다 현재는 암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보다 그렇죠. 여기저기에 암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죠. 높다. 얼마나 높죠. 높은 거예요? 매우라는 게. 그 이제 가령 이제 BRRS로 뭐 10대 진단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 나이, 그러니까 소아기 때부터 사이로이드 캔서는 이제 스크리닝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20대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브레스트 캔서 스크리닝이 들어가야 돼요. 이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평생 걸릴 확률이 60-70% 이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종양 같은 경우 한 이제 라이프타임으로 봤을 때 걸릴 확률이 한 30%. 뭐 리날 캔서나 아니면은 다른 부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캔서들은 한 30%. 아니 그러면 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은 60-70%의 환자들은 평생 언젠간 걸린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뜻인데 네. 유방암이 걸린다고 해서 다른 암이 안 생기는 것도 또 아닌 아닐 거 거죠.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이분은 언젠가는 한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암이 생길 수 있다. 생긴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저희가 황당한 진단명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브레스트 캔서로 진단이 되어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그 PTN을 이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네. 암 진단 이후에 알게 되는 분도 있고. 네. 그 보통은 처음 진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됩니까? 되게 이제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상당히 많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뭐 40대 중반은 넘어야 보통 하니까 네.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고 얼리 온셋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캔서들 뭐 이제 사이로이드나 아니면은 브레스트나 아니면 뭐 오바리안 캔서 또는 리널 캔서 이런 걸로 이제 진단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암이 진단된 다음에 어쨌든 그렇죠. 예. 암의 원인, 암에 관해서 이벨리에이션 네. 하다 보니까 저게 발견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발달 지연이 있으면서 두이가 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검사하다가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저 프로테우스 신드롬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예, 프로테우스는 이제 몸의 일부가 이렇게 증식이 되니까 요건 유전도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프로테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기가 생성되면서 분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세포에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부분만 증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분절석 증식 증후군이 되게 이런 소견들을 많이 보이게 돼요. 프로테우스가 좀 낫네요, 그래도. 거기만 생기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꽤 심한 경우도 좀 많아요. 이게 이제 네, 비대칭이 너무 심하고 한쪽이 좀 많이 비대해져 있고,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캔서 리스크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 코우덴보다는 조금 낮긴 하죠. 이게 그러면은 네. 얼마나 흔한지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문헌에는 뭐 20만 명당 한 명 뭐 이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흔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난감한 게 예. 암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생길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면 우리가 예. 환자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뭐 서베일런스를 열심히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네.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클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럼 그 서베일런스를 예를 들어서 그럼 20살 때부터 뭐 이제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그리고 이제 복부는 또 전신 MRI로 잘 커버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복부는 또 따로 MRI나 CT를 아니 찍을 수 그럼 전신 MRI나 그런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하면 네. 그건 건강보험 커버는 됩니까? 이게 다행히 산정특례 질환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진단이 근데 되시면 산정 특례인데 비용은 주로 치료가 아니라 스크리닝에서 그렇죠. 발생하는 예. 스타일이군요. 예. 그럼 스크리닝 말고 다른 치료법은 없다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시도는 있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그 신호 전달 체계 AKT, mTOR 이 신호 전달 체계다 보니까 시그널을 조절하는 그런 약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mTOR 이니비터예요. 라파마이신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버릴리무스라는 그런 라파마이신을 조금 더 개선한 약도 있는데 그 약이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에서는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시도는 해봤는데 네, 그래서 표준 치료로 인정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호 전달 체계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맨 끝에 가서 HIF가 있는데 저게 이제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얘가 그 과발현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VEGF, 바스큘라 엔도실리얼 그로스 팩터, VEGF가 오버 익스프레션 되면서 그 헤만지오마 같은 것도 생기고 오버그로스도 생기고 튜머도 생기고 이게 이제 중요한 소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VEGF 이니비터들도 써봤는데 이제 확실하게 증명은 안 됐고요. 지금 이 PT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 같은 경우는 딱 특효약이다라고 증명된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환자일 가족 검사 경우에 해봐야죠. 가족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고, 이제 엄마가 암으로 이제 진단돼서 우연찮게 이제 PTN이 나와가지고 자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냥 뭐 진찰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에 이런 조그만한 종기 같은 거가 좀 나는 경우들이, 그건 막성은 아닌데요. 그게 있고, 되게 이제 두위가 큰 분들, 가족분 중에서 두위가 이제 정상 범위 좀 넘어서고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요게 유전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월간 이범희가 이제 그냥 보통 의사들이 조금 특이한 환자를 봤을 때 이런 희귀 질환도 한 번쯤 의심해 보자 이런 취지로 네.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의심하기 힘들겠습니다. 보통 그렇죠. 의사들은.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내시경 하다가 젊은 분인데 생각보다 용종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위내시경 자체를 잘 안 하니까 또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예, 그런 게 있죠. 네, 오늘은 PTEN 하마토마 튜머 신드롬 하위 분류로 이제 코우덴 BRRS 프로테우스 신드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굉장히 어렵군요. 네.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이런 병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